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다소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쉬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큰 폭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이기택 이사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예, 허니문 랠리의 정점이 좀 지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16년도와 17년도와 거의 유사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학습 효과일까요? 그때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취임일까지 달러와 금리,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한 바가 있는데 취임 이후서부터는 약 한 3개월간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좀 진행됐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여실히 좀 나타나고 있는 학습 효과의 분위기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작년 말에 당선 이후에 달러와 금리 역시 강세로 돌아섰고요. 최근에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다음 이제 취임 이후에 어느 정도 정책에 따라서 다들 알고 있는 정책이 실행됐을 경우에 시장에 특별한 재료가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된다라고 하면 달러와 금리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 수 있는 상황은 진행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상승했던 CES 관련된 이벤트가 어느 정도 사그러들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소멸로 IT와 반도체, 중소형 테마주들이 결국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25년 성장을 볼 수 있는 공통분모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모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책 수혜가 명확한 조선과 방산, 그리고 성장의 기울기가 가파라지는 피부미용, 화장품, 전력기기 이런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대응하기 오늘 쉽지 않은 그런 장세입니다. 정태근 이사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일단은 미국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형주도 그렇고 오늘 테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미국 이슈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바라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시장이 잘 대형주들이 쉬어가게 되면서 테마주들이 강세인데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LA 산불 영향 때문에 전력설비라든지 공기청정기, 온실가스 관련 종목들 강세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이어서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강세, 거기다가 트럼프와 이제 푸틴이 어떤 그 회담 기대감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인데 뭐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시장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계속해서 미국에 집중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금리 이슈로 인해 가지고 어쨌든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좋은 말로 하자면은 순환매 양세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1월달 들어와서 분위기가 대형주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국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강세 좀 보시고 다시 한번 대형주 쪽으로 어떤 강세 여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이기택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여기서 언급됐었던 섹터들, 그 업종으로 조정 시 매수 관점을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들릴 때 심리까지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 안에서 기회를 찾고 오히려 눌림목 매수가 가능한 기업들을 옥석가리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두 분의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한민혁 부센터장께서는 그렇다면 어느 업종에 좀 집중을 하시는지요? 예,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조선과 전력 설비 일단 뭐 실적 모멘텀이 있는 업종 중심으로 매수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초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주까지 시장 상승이 좀 나타났지만은 미국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가 좀 양호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보다는 동결론 쪽으로 좀 몰리는 상황 속에서 오늘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전력 설비주도 오늘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오늘 하락하는 업종 중에서 조선 업종이 좀 강하게 외국인 기관 매도로 좀 하락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나온 뉴스로는 일본 해운 3사 쪽에서 LNG 운반선에 대한 발주량을 한 40% 증가하겠다고 좀 발표가 좀 나왔습니다.
따라서 중국 선사보다는 국내 조선사에 대한 발주에 대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조정과 더불어서 조정이 나오는 조선 업종에 대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을 좀 대응하실 때 코스피 지수로는 2,482포인트 이탈 전까지는 상승 마인드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강약세 분기 가격이 56,300원입니다. 현재 그 가격에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지수 상승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볼만한 부분이 많군요. 섹터를 좀 좁혀서 잠시 후에 구체적인 전략들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반종민 소장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세요? 의외의 포인트에 주목하셨나요? 일단 지금 증시 흐름이 좀 변동성이 좀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1대 취임 전까지는 여러 가지 좀 이벤트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이번 주 때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할지 아니면 동결을 할지 이 내용도 좀 중요하거든요. 인하를 하게 된다 한다면 환율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만큼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금의 일부 좀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뭐 전력 설비고 조선이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오히려 지금은 센티멘탈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의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은 뭐 푸틴과 그 트럼프 간의 그뭐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들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은 취임식을 하게 된다 한다면 본격적으로 좀 윤곽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점을 좀 잡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우크라이나 재건주.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 네 분께서 던져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잠시 후에 보다 구체적인 전략들 좁혀가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지 시장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미국 고용지표의 강달러 압력이 커지고 금리 인하 속도 둔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 낙폭이 더 짙어지면서 양시장 모두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 테마와 업종들은 어떤 곳들이 있을지 시장 전강판 살펴보겠습니다. 네, 실적 테마에서는 원전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등은 K전력이 차지하고 있고요. 장기 테마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로봇, 의료 장비가 상위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단기 테마에서는 CCUS, 남북경협과 구리, 철도 순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업종 상위에서는 방산과 금융, 정유주 순으로 상위단을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원전 관련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한미 양국 정부가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원자력 수출의 협력기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원천 기술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갈등이 종식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오는 3월 본계약을 앞둔 24조 원 규모 체코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진엔텍과 G2파워, 서전기전 등 원전 관련주들이 일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전기전이 22%대, 우진엔텍도 1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일부터 미국 서부 해변의 부촌 퍼시픽 팰리세이즈 등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전력망이 크게 훼손되고 이에 따른 복구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에 우리 국내 기업에서도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와 재난 안전 관련주 등 상승하는 가운데 전선과 전력 설비주들의 상승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현재 생명전기와 재룡산업, 대원전선, 전선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산불 피해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과 농도 또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하는 기술인 CCS 기술과 포집 활용 기술인 CCU 기술을 개발해 상용화로 이른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린케미칼과 에코바이오, 캠트로스 등이 일제 강세를 보이면서 그린케미칼이 두 자릿수, 에코바이오가 8%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 장세가 시현되고 특정 테마와 업종의 상승 종목들이 치우치는 모습입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복구와 재건 관련한 기업들이 상당수 움직이고 있고요. 이외 4분기 양호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국제유가 급등 속 정유주도 상승하고 있고 주주 환원 기대감 속 금융 섹터도 소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산불 이슈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사진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LA 산불 생각보다 그 범위가 크게 확산되고 있고 처참한 소식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돈의 흐름이라는 건 돈의 감정이 없기 때문에 수혜주라는 명분으로 이곳저곳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긴 한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이기택 이사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변압기, 전력기기 쪽은 5년 빅사이클에 접어들었는데 뭐 현대인력을 대장주로 필두로 해서 재룡전기까지 24년도 급상승을 상반기에 보이고 조정에 좀 들어간 모습입니다. 이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25년도까지 성장은 보이는데 26년서부터 좀 꺾일 거다라는 기대치가 좀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피크아웃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지금 현재 그 외에 현대인력을 필두로 한 종목 이외에는 대부분 테마주 형성으로 좀 올라간 것이 아닌가 오늘 시세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26년도가 피크아웃일 것인가에 대한 논란입니다. 결국에는 중소형 변압기가 더더욱 필요로 것으로 보여지고 폐허가 된 곳에 새로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다급한 쪽은 그 수요 쪽이죠. 공급하는 쪽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변압기 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수주가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는 마진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미 캐파 증설이 완료된 일진전기라든가 미국에서 증설이 끝나고 생산하고 있는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이 올해도 다시 또 두각받을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변압기 시장이 26년도가 피크아웃이 아니라 성장률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27년도까지 애드가 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된다라고 하면 무엇보다 IT 전력 그리고 전기차 전환, 로봇 관련된 쪽에서 전기를 더욱더 필요로 하는 것이 가시화된다라고 하면 전력기기 쪽은 한 단계 더 레벨업될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력 쪽 변압기 대형 하나, 중소형 하나, 2개 이렇게 주셨는데 대형이 대응하기에 더 편할까요? 중소형이 더 편할까요? 그거는 각각 투자자의 뭐 스킬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쪽, 변압기 쪽 일단 투자의 관점 중장기적으로 슈퍼사이클에 이제 긍정 평가를 주신 것이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괜찮다, 매력적이다 의견 기억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조선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거세게 나오고 있어서 그동안 믿었던 조선주 지금 쉬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버블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구간인지 궁금해집니다. 정태근 이사께서 의견 주시겠어요? 네. 사실 뭐 조선은 작년 12월 달 중순부터 단계 가파르게 오른 건 사실입니다. 항상 뭐 사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조정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대형주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들이고 그러면서 외국인이 또 삼성중공업 중심으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아무튼 조정 흐름이 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흐름을 보게 된다라면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상승 시에 조금 이제 아깝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조선주 좋은 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질 좋은 수주 2022년도 이후부터 뭐 2억 5천만 불 정도 되는 엔진 수주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반영이 될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LNG 터미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승인을 하게 되면은 또 추가적인 LNG선 수요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2018년도, 2019년도 수주 잔고는 또 채워 나갈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죠. MR로 가는 데한 부분들.
지금은 뭐 보수 정비 이쪽만 하고 있지만 선박 건조, 군함 건조 같은 경우도 넘어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느 조선사가 가져가냐, 그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해군성 장관이 현대중공업을 방문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현대중공업이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월달 초반 수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박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15.7% 증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한 요인들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은 뭐 걱정할 부분이 없고 말 그대로 조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정이 좀 더 깊게 나와라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의 기회를 시장이 주고 있다. 조선주 이럴 때 사야 한다.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이 질문을 방송 때마다 받거든요. 네. 근데 사실 조선 3사주에서 고민할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개인적으로 뭐 여담이지만 뭐 짬뽕이 좋아, 짜장면이 좋아 이거랑 똑같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걸 선택하시더라도 저는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고민이 된다라면은 조선 ETF 있지 않습니까? 타이거 조선 탑10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ETF가 있기 때문에 뭐 어느 거 선택해도 상관없고 뭐 그게 선택이 어렵다면은 뭐 ETF 선택하셔도 저는 뭐 대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찍어도 괜찮다. 조선 3사, 그러니까 조선사에 주목을 했습니다. 기억을 해보도록 하고 긍정적인 평가 그동안 좀 많이 체크를 해봤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도록 하고 반도체, 지금 뭐 오늘 우리 시장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지만 미국 대중반도체 추가 규제 소식에 국내 반도체 업종도 따라 하락한다라는 것이 일단 증권사의 분석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반종민 소장의 의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AI 반도체 추가 규제에 따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여러 가지 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에 대해서 뭐 SK 하이닉스도 모든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 이거를 접근하기에는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당선인이 그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수출입 동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시점은 그렇게 크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민혁 부센터장께서 실적이나 뭐 반도체에 대해서 평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도 추가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요.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이제 작년 대비 좀 감익할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디램 가격도 1분기를 좀 저점으로 해서 2분기 때 글로벌 빅테크 업체의 서버 투자가 좀 확대되면서 2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3분기 정도 반등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모멘텀은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로 조금 좀 이연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삼성전자도 좀 약세 보이는 가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약세 분기 가격 56,300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하단 지지선 54,200원이 오늘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좀 상승을 나타냈던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역시 뭐 HBM 관련해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정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 HBM 쪽 증설에 대한 모멘텀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주가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쪽에 대한 HBM 쪽 테스트가 통과가 좀 안 된 상황 속에서 한 올해 6월 정도로 보게 된다면은 IT 업종에 대한 접근은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HBM 쪽으로 관련된 업종 종목군 중심으로 좀 선별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답지를 좁혀서 어느 포인트로 옥석을 가리면 좋을지. 사실 반도체 쪽도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HBM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지난주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이 강세로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장비주 중에서는 PSK 홀딩스나 HPSP 이러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시장의 방어적인 뭐 대안이라고 봐야 할까요? 금융주나 시장 방어주 그리고 밸류업 관련 기업들이 이제 오늘도 시장에서 사실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좀 장기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건지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께서 체크해 주시죠. 이게 그 기업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메리츠 금융 지주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흐름들이 좋기 때문에 좀 더 가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특이점
차점이 있다면 사상 그 최고가 경신을 했는데 이 흐름들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초까지는 좀 더 들고 가보자라는 말씀드리겠고 최근 3년간 평균 그 총 주주 수익률 그러니까 TSR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44% 정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일본 금융사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높은 편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3월에 한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9월까지 자사주 추가 매입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래도 주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당기 순이익이 2조 한 4천억 그러니까 2024년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약간 어떻게 될지는 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4분기 실적이 딱 나오기 시점 전까지는 그래도 좀 들고 가되 4분기 실적 때는 또 세론이 일부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밸류업 가운데서도 오늘장 오후 이슈 종목 메리츠 금융지주 일단 시장 시세 대비했을 때 아웃퍼폼한 그런 모습이고 수급 상황도 좀 양호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긍정평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 사실 우리 시장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것일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은 매도 물량을 확대하면서 현물에서 5천억 원 넘게 매도, 선물에서는 6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팔자 분위기 느껴지는 가운데 오늘 매수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매수 특징주는 첫 번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 지주사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오전자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순매수 1위 종목이 되었는데요. 트럼프 취임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방산과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있는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4분기 호실적을 기대하면서 9일과 10일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상향한 두 건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3.8%대 상승하면서 39만 3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수급 특징적인 부분은 금융지주사가 대거 매수 상위에 포착된 부분입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메리츠 금융지주를 동반 매수했는데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지난해 밸류업 모범생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강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연말에는 다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양주체의 매수 속에 강세를 보이면서 장중 사상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지금은 4%대 상승하면서 10만 8,8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메리츠 금융지주사를 포함해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모두 매수 상위에 올랐고요. 마지막 네이버를 살펴보시면 네이버의 2대 주주인 블랙록이 네이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는 공시 발표했습니다. 외국인은 네이버를 7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종목들, 다양한 섹터의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우선 동반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12월 중순 이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다가 또 조금씩 빠지고 그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주체 모두 매수하고 있고요. 또 개별 종목을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은 상처 회복 패치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TNL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TNL은 기관이 소폭이지만 14거래일간 계속 매수를 이어오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하는 휴재를 매수했고 또 12거래일째 카페24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카페24는 오늘 3.6%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3천당 제약까지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선택 살펴보시죠. 최근 엔터주 살아나는 분위기 속에서도 가장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SM입니다. 5년 만에 신인 걸그룹을 데뷔시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담았던 하이젠 R&M, 오늘 오전장 기관은 또 담는 모습 나타났는데 11시 이후에 급등하면서 현재 21%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뿜고 있는 하이젠 R&M 12월의 첫 거래일 주가는 1,800원, 오늘은 26,300원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수급 특징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요즘 한화는 뭐 야구 빼고 다 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뭐 한화 오션,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긍정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자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방산주 안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LIG 넥스원이 상대적으로 약한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외국인의 러브콜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태 기사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올해는 야구도 잘하길 바라겠습니다. 스토브리그를 치르면서 하나가 올해는 뭐 좋은 성적을 내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일단 우주 경쟁을 좀 치르면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IT 쪽에서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매기가 좀 몰리는 모습이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발사된 로켓 수가 올해 앨런 머스크가 얘기한 게 이중 X가 발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6배 이상 많은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오랜 인공위성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관련해서 기술 패권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가장 빠른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투자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에어로스페이스도 결국에는 국내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일정을 좀 보자라고 하면 스피어 X가 2월 달에 발사가 되고 3월 달엔 스페이스 X 우주연료 보급 기술이 발표가 되고 5월 달엔 중국의 텐원2가 발사가 됩니다. 뭐 이러한 스케줄을 계속해서 상반기 때 보인다라고 하면 항공우주 산업 쪽에 관련돼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상반기에 계속해서 높아갈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TNL입니다. 오늘 급등을 하고 있죠. 수출 데이터, 잠정 데이터 1일부터 10일까지의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의료용 소재 기업인데 정태근 이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음식료하고 화장품 그리고 미용기기 섹터 내에서 일단 실적 해외 매출이 발생되는 실적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좀 차별화 양상이 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음식 쪽 같은 경우 삼양식품이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미용기기 쪽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TNL이 좀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로 좀 봐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시다시피 화장품 미용기기 쪽 같은 경우에 환율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상황들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TNL의 어떤 주가가 좀 급등 양상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TNL 같은 경우는 오늘을 볼 게 아니라 12월 10일부터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2월 10일 날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하락에서 상승으로 좀 전환된 시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성장은 결국 해외 매출을 통한 어떤 해외 수출 통한 어떤 매출 증가 기대감이 반영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상승세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표 제품이 창상 피복제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감염 완화 이런 부분에서 사용되는데 이게 여드름 패치로도 사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용기기 쪽으로도 이제 시선이 좀 쏠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출이 창상 피복제였던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올해 3분기 만에 누적 수출액이 997억 원을 기록을 했고 이제 2024년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000억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출 비중도 77%가량 올라가게 되면서 뭐 수출 기업이라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해외 수출을 통한 어떤 실적 성장세 이런 부분이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전고점 부근인 75,000원도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고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숫자가 나오는 기업이니까 수출 데이터 보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NL 긍정평가였습니다. 자, 오후장 요방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삼바. 요즘 저희 이 시간에 삼바가 좀 많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봐도 되는 건지 한민혁 부센터장의 의견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4% 강세 보이다가 이제 상승폭을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 SP가 테바와 바이오 시밀러 미국 판매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보이다가 지수가 좀 하락하면서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생물보안법이 통과된다면은 국내 CDMO 쪽 기업들에 대한 수혜는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 대한 중국 기업 CDMO 쪽에 대한 의존도가 한 79%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고요. 이에 따라서 트럼프 정책적으로는 생물보안법이 통과된 이후에 그러한 중국 쪽에 대한 규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은 제4공장 가동 비용 때문에 조금 감익될 수 있겠지만은 올해 제5공장이 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6공장, 그다음에 2030년도까지 제8공장까지 가동이 된다면은 연매출은 한 15% 내외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해 예상 매출액은 한 5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1조 한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20% 이상, 영업이익은 30%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앞서서 저희 포인트 우크라이나 재건기 대감 반종민 소장께서 체크해 주셨습니다. 한 30초 전략 들어볼게요. 예, 뭐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 기대감도 좀 상당한데요. 이게 건설 펌프카 쪽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만 좀 보실 건 아닐 것 같고요. 소방차 관련된 부분들도 좀 그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LA 산불 긴장감에 따른 분위기가 좀 연출돼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LA 산불과 같이 좀 엮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좀 참고하시고 트레이딩 관점을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바이오 플러스 나와 있습니다. 의료 바이오 쪽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기태 기사님? 예, 피부 미용 쪽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바이오 플러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히알루론산 필러 쪽에서 혁신적인 기술, 패러다임 변화를 갖고 올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가교제라는 것이 BDDE라는 가교제가 있고 DVS라는 가교제가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가교제가 아니라 바이오 플러스만의 DVS라는 가교제를 사용한 HA 필러가 생산되고 올해는 그 성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한 해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실적이 발표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주가는 저평가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매출이 약 1,000억 원, 영업이익이 약 한 40억 원대로 영업이익률이 한 40% 정도 나올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1,500억을 들여서 회사 증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완공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서부터 제품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총 매출 1조 규모이기 때문에 위는 열려있는 회사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토모큐브 간략하게 듣겠습니다.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제 엮이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홀로 토모그래피 기술을 활용한 검사 장비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파손 없이 3차원으로 검개체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이 또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관심 많이 받고 있는데 토모큐브 투자 포인트까지 잡아봤습니다.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